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여보세요. 저기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피롭티스예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0원에 30%인데 네. 매도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할지. 네. 네, 비중도 꽤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피롭틱스. 두 분 다 긍정이네요.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좀 계속 기대감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이제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앞으로의 고성능 반도체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매수세들이 그럼 어디로 갈까라고 했을 때 최근 가장 좀 핫하게 형성된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주로 좀 몰린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유리기판도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양산되고 하는 데까지 시간도 좀 걸릴 거고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라던가 뭐 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기존 소재 대비해서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는 유리기판이 굉장히 좀 이점이 많다라고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인텔, AMD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리기판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조의 흐름은 이제 기존 다른 반도체 관련된 고성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좀 더 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형성이 된 만큼 눌렸다가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올리면서 빠르게 눌림목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도 약간은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중은 좀 빠르게 탄력이 나오면 챙기면서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32,700원 부근에 특히 저항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돌파가 되고 나서도 뭐 거래량이라던가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빠르게 좀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권 때부터는 수익을 좀 챙기면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힘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3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도전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수익권에서부터 비중이 좀 나름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수익화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점 뭐 트라이는 가능하지만 조금 비중 조절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워낙 유리기판이 핫한 섹터잖아요. 피롭틱스도 좀 같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유리기판 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제2의 한미반도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TGV 장비를 지금 이제 SKC 자회사죠. 네. 그 관련된 앱솔루스에 이제 지난달에 일단 납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앱솔루스 같은 경우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지난달에 납품을 했다고 해서 지난달이 아니라 이제 3월이겠죠. 3월에 납품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건 1분기 매출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게 2분기나 3분기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유리기판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AI 쪽에 대한 반려를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접목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단에서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 맞춰서 피롭티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접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후에 물론 켄트로닉스가 이번에 삼성전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피롭티스는 이제 SKC와의 이제 고객사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피롭티스가 반도체 장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 이제 아이패드가 본격적으로 OLED를 적용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피롭틱스도 이런 디스플레이 향 쪽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가 32,000원이다. 저는 충분히 이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관련된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피롭틱스 사실 OLED 관련주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유리기판으로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 파도인데요. 네. 그 매수가는 18,80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한 보름 정도 됐는데요. 아, 너무 옆으로 또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거죠? 예, 그 매수금이 많이 이 파도가 다루어져서 좀 걱정도 되고 그냥 지금 현재 나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두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슈랑 함께 전략도 만들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파도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파도는 두 분 다 네. 부정이시네요. 사실 뭐 파도 사태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아마 시청자님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대표님? 네, 굳이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회사를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도 너무 크시고 지금 SK 하이닉스를 지금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피의자는 아니지만 주요 참고인으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영장 집행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내부 자료를 좀 대조해보기 위한 건데 그 뻥튀기 상장이라는 그 꼬리표도 계속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수색을 하고 있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간에 굳이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는 종목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닥이라는 지금 더 이상의 빠질 구간은 없으니까 매수하셨다는 그런 관점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이런 안 좋은 그리고 일단은 너무나 투심도 악화가 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이런 기업은 저는 지금 손실이 큰 구간도 아니잖아요. 네. 거의 매수가 부근이시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파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시청자님, 예, 혹시 조금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조금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저는 대한전선이고요. 네네.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매수가는 16,600원이에요. 이거 언제쯤 들어가신 거예요, 시청자님? 엄청 오래됐어요. 네. 몇 년 되신 거죠? 네네,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좀 답답한 마음은 그러니까요. 그나마 조금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오일강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와, 우리 시청자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반등이 드디어 나왔는데 좀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전력기기 쪽으로도 워낙 이제 흐름이 좋았었고 이제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해적 케이블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에 수주 잔고 자체가 2조 이상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수주가 결국 이게 끊어지냐 아니면 성장률이 둔화되느냐 모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은 최근에 일반 전선 관련 수출 단가나 아니면은 수출 물량을 Q를 봤을 때도 계속 꾸준히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주변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을 예를 들더라도 계속 꾸준히 언제까지 가느냐 흐름이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성장률이 이게 둔화될 때가 그때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한 10년 정도 좀 계속 나올 수 있는 좀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련된 변압기나 이런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꾸준히 저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전선도 언제 또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냐. 그리고 실적이 인정되었을 때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컨센보다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소문으로만 듣던 수주와 실적이 크게 잡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밸류 자체를 높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2분기를 계속 그런 추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그 매수가가 좀 높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잡으시고 만약에 원금
원금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HTS를 안 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홀딩해보자라고 또 초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많이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3457님께서 첨보를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0만 6천 원에 비중이 무려 50%라고 합니다. 네. 지금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좀 많고 얼마까지 보유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좀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필요할지 한번 이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네. 이제 좀 우려가 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저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 이제 소재 기업으로 결국에는 2차 전지 업황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좀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바닥을 좀 찍었나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주가가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저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첨보 같은 경우에 중국향 매출이 좀 많은 기업인데 일단 수요도 많이 둔화가 됐고 실적이 워낙 또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려면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비중이 50% 정도 되시는데 하락폭이 너무나 커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제 선택의 문제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저히 50% 비중의 이 한 종목이 묶여 있으면 너무 답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은 빠른 종목으로 어느 정도의 저는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고 옮겨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가의 추세가 아무리 마이너스 뭐 30% 40%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반등의 기미가 보이거나 아니면 업황이 좀 반등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더 추천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시그널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회비용을 생각해서는 비중의 일부라도 좀 줄이셔서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조금은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비중을 줄여보는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5507번님께서 퓨런티어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400원에 비중은 10% 전문가님의 진단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월요일, 화요일에 참 잘 달렸는데 네. 다시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초. 네, 일단은 뭐 퓨런티어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거는 사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 작년 말부터 레벨 3단계에 대한 자율주행차가 신차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계속 지연이 됐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레벨 3단계에 대한 시행성이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테슬라 FSD가 중국에 이제 인증되면서 본격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도 이제 시범 인증을 받는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다고 해서 사실 퓨런티어가 실적이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현대차 G90이 이제 레벨 3단계 나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레벨 3단계든 FSD 이제 자율주행 흐름이든 나오면은 이제 주가는 오를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퓨런티어는 이게 액티브 얼라인 장비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사가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MC넥스 그리고 이제 모 회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자율주행을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벨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카메라의 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만약에 카메라 7대가 레벨 2단계라면 3단계부터는 카메라가 12대 그리고 만약에 레벨 5단계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가 20대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장비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마진 자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먼 미래에서는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실제로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얘기를 했던 거는 2030년도에 레벨 3단계 자동차를 40%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당연히 기대는 커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퓨런티어까지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02-2000-4919 열려 있고요. 문자도 샵 2034로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제가 35,300원에 샀고요. 35%예요. 아,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네, 제가 네. 지인 추천으로 샀는데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몇 주 됐는데 네. 계속 내려가고 왔다 갔다. 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방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전화를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이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실적 어떻게 보셨고, 우리 시청자님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그랬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도 다음 실적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해외 고객사의 장비 설치가 좀 지연이 돼서 지금 이제 실적에 반영된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2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2분기 때는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메모리 고객사들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HBM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단 공정의 이제 테크 전환 이런 기조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전공정 장비에 대한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택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반기 때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뭐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기업의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 문제,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그냥 매수하신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이 나올 때도 계속해서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흔들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홀딩 하시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홀딩 관점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실적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뭐 2분기부터는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시간후에서는 또 하락 전환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뭐 괜찮겠죠? 뭐 이번 ASM의 실적을 보더라도 네네. 이런 레거시 쪽은 이미 작년에 워낙 이제 캐펙 투자가 원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네.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콩코를 보더라도 공통점이 SSD 쪽에 낸드 업황 자체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이쪽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물론 HBM 이쪽 공정도 향후에 캐펙 투자 더 하겠지만은 이건 레거시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본업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바닥을 충분히 좀 찍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던 거는 유리기판입니다. 이 TGV 장비 쪽에서도 향후에 좀 기대감이 클 수 있다는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다른 반도체 대비 최근에는 조금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모습들이 아랫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윗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성일 하이텍 13만 2천 원입니다. 아, 작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작년 여름에 들었습니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40%. 40%요.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총장님? 어차피 좀 중장기적으로 봤는데 좀 추가 매수를 언제 좀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추가 어떻게 매수가 조금 고민되세요. 네, 그때 예, 아마 예. 폐배터리 한창 핫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성일하이텍 과연 추가 매수 가능한 전략일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일단 중립, 두 분 다 네. 중립이시네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성일하이텍 지금 13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가가 8만 원대거든요. 네.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결국 폐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 시장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조금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최근에 양극재 수출 정도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하반기 업황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중립을 들고 있던 거는 이게 네. 과연 시점이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하반기냐 아니면 내년이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당분간은 실적 자체가 뭐 자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당분간은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마 내일도 에코프로 관련이나 이런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당분간 이런 2차 전지 아마 2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LG 에너지솔루션이 기존에 이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단의 배터리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많은 물량들이 신규 배터리가 나가줘야 추후에 폐배터리 사이클링도 온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좀 시장이 회복되면은 조금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 급하게 물타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요? 19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네네. 15%거든요. 15%. 네. 우리 시청자님 말고도 또 오늘 네이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연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 통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나뉘었네요. 네. 네이버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매수가 위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매수가가 그리 높지 않아서 네. 굉장히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가장 좀 네이버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게 결국에는 중국의 이커머스였는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은 맞지만 이번에 메타에서도 이제 광고 쪽의 실적이 괜찮았는데 그게 결국에 중국 직구 쪽의 광고 매출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지금 테무가 4월부터 네이버 쪽에서의 광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2분기 실적에는 광고, 이커머스 쪽 광고가 저는 더 매출이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요즘은 좀 잠잠하긴 하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쪽에 이런 매출과 그리고 테무의 이제 광고 집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기관과 금투, 연기금 계속 좀 매수세, 특히 기관과 금투가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의 바닥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매수가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이상까지는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네이버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만 8천 원이요. 38,000원이요? 예. 아까 얼마나 했어요? 정신이 없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0%요. 50%요? 네. 비중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그래도 화장품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아니, 있어서.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본전 왔었는데, 3만 8천 딱 찍고, 다 밀리고, 걱정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관련주 뭐 걱정 없이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화장품은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중국에 이어서 북미나 유럽 쪽으로 지금 확실히 조금 확장세를 넓히고 있는 측면이고 사실 실적으로 계속 주가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를 지금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출 단가 자체도 굉장히 작년보다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2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충분히 저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단의 그 수입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틈새 시장을 좀 하나둘씩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색조 화장품이 위주로 조금 수익성이 굉장히 컸었다라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화장품단의 그 매출들이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모레퍼시픽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인그루드 랩을 이제 편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전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지금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화장품주가 좀 급등했다 이제 빠졌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대한 아니면 밸류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한 좀 수급적인 좀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뭐 차익신이 크게 나왔다는 흐름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반적인 순환매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이 정도 이평선이 이 정도 충분히 모아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문자,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4919번으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2034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넥센타이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분이 있습니다. 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 비중 5% 추가해서 홀딩해도 될까요? 목표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뭐 타이어 업계 실적은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오늘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7% 급락을 했더라고요.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20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비중 5% 추가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이제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련돼서 지금 뭐 화장품들도 실적 관련돼서 잘 갔고 타이어 관련주들도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도가 높은데요. 지금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 신차용 타이어 비중이 좀 확대가 돼서 영업이익과 뭐 이런 부분들 다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 일단은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실적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뒷받침이 잘 되는 굉장히 순조로운 그런 사업을 좀 잘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신차에 대한 부분들 공급을 확대를 하고 또 글로벌 유럽에 대한 유통 파트너십도 확대한다는 얘기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환과 호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주가는 좀 좋은 탄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의 추세 흐름을 보니 아직까지는 이제 상방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비중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추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비중 추가하시고 한번 탄력 나올 때 매수 이제 수익 챙기시고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센 타이어에 대한 전략 만들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1808님의 문자입니다. CS 윈드 갖고 계시고 매수가가 68,500원에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좀 바닥권에서 올라가나 했더니 살짝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CS 윈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딱 대략 한 작년 12월 달 사셨을 것 같은데 그때 11월에 올랐던 이유가 물론 CS 윈드 자체적인 의미보다는 사실 풍력 발전 사업 사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11월 달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컸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바이오주,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 풍력 발전 사업들은 그만큼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서서 그때 주가 굉장히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1월 달부터 뭐 JP모건이나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무색해지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CS 윈드는 올해 어제 뭐 FOMC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올해보다는 좀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뭐 실적이 나오더라도 수익성 개선 자체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풍력 타워에 관련된 수준 모멘텀이나 이런 이슈는 충분히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을지언정 금리에 민감한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S 윈드까지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엔캠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29만 2천 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엔캠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았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매수가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엔캠은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부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진 대표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시청자님 매수가가 막 엄청 높진 않으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저는 중립 의견을 드린 네. 건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많기는 많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매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 한번 탄력이 나오면 그때 좀 수익 챙기셔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업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또 개별적으로 2차전지 업황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좀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024년부터는 증설 효과라든지 그다음 원재료에 대한 수식 계열화에 대한 효과가 좀 반영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또 개별 이슈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일단은 지지하는 그 어느 선만 61선 이탈만 안 하면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탄력이 나오면 그때 수익을 챙기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중립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한테 또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